폭우가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 안에는 의사 이현우와 그의 아내 서은주가 타고 있었죠. 차체가 3번이나 전복되며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터지고 불꽃이 번지자 현우는 아내의 이름을 외치며 문을 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차량 문은 찌그러져 있었고 창문은 안쪽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은주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현우를 끌어냈을 때 차 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이 꺼진 뒤에도 은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녹음기에 저장된 은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와요. 짧은 음성 한 줄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벽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유리 틈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고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내가 문을 더 빨리 열었더라면. 그 말은 그의 입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의 지하철 플랫폼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짙은 회색 코트, 그리고 익숙한 체형이었죠.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갔지만 여자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여기에.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플랫폼 모니터 속에 은주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자신이 선물했던 은색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하철역에서 본 여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녀가 진짜 은주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출근 대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인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어제의 여자가 있을 것 같았죠. 역무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보안 규정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의료진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라 설득했습니다. 결국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니터 속 여자는 분명히 은주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고 뒤를 돌아본 순간 눈빛이 카메라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목에는 은색 펜던트가 빛났습니다. 현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개찰구를 통과해 인근 거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마지막 프레임의 배경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연구소 간판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센터.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은주가 마지막까지 다녔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고 이후로 연구소는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는 비에 젖은 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간판 뒤편에는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곳곳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노숙자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요즘도 가끔 불 켜져요.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드나들던데. 현우는 숨을 삼키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불을 붙였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진짜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모텔방에 들어가 연구소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에는 사고로 폐쇄, 자료 전면 삭제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은주의 이름도 연구원 명단에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왜 숨은 거야? 바깥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이현우는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폐쇄된 연구소 담장을 넘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유리 파편이 바스락거렸고 공기에는 곰팡이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오래된 실험실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전기음이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실험일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험체 A-3 의식 복원 실험 7차 시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덮었습니다.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컴퓨터 전원을 켜자 남아있던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자동 재생되었고 그 속에는 실험복을 입은 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지켜보며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뒤편 복도에서 철컥하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껐지만 컴퓨터 화면의 희미한 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의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가 알던 은주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의 일지를 천천히 들춰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현우는 눈을 떼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듯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동작으로 뒤를 돌아 현우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현우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모니터 화면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 복원 실험 성공.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현우는 연구소에서 챙겨온 하드디스크를 집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숨을 고르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H- 프로젝트.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느릿하게 떨렸습니다. 폴더를 여는 순간 수십 개의 실험 기록과 사진 파일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파일명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브젝트 EUM-3.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화면에는 연구 보고서가 펼쳐졌습니다. 기억 주입 97% 성공, 자가 의식 복원 단계.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 DNA 서은주. 피엄체 코드 EUM-3. 그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제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진 파일을 열자 실험복을 입은 은주가 냉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강하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즉시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그 파일을 본 거예요? 그건 절대. 민지는 중간에 말을 멈추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내부의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세포를 복제해서 기억을 이식했어요. 인간을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신이 되려 한 거죠.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민지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한 얼굴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현우에게 오래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가 작성한 실험 계획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내부에서 위험한 실험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은주가 타고 있던 차량은 실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던 도중 폭발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은주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죠. 현우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외곽의 폐병원.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문마다 먼지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플래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약품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의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플래시가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구소 로고가 새겨진 명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EUM-3. 그 한 줄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 너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짚으며 낮게 떨렸습니다. 그 손끝에는 얇은 정극 자국이 남아 있었죠. 현우는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억 속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공허했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너는 내 아내야. 기억하고 있잖아. 우리 여행, 우리 집, 모든 걸.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기억이에요. 내 머릿속에 주입된 거예요. 순간 병원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엄체 EUM-3 확보 완료. 이동 준비하라. 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의 요원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뒤돌아 창고 쪽 비상문으로 달렸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같이 가자.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곧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면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은주를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병원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시야가 흐려지고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의 환상이었을까? 그의 시선 끝에 은주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멎은 뒤 병원 지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천천히 번져가는 불길의 소리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며 붉은 연기를 비쳤습니다. 이현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멀리 복도 끝 불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실험복은 불길에 비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거기서 나와요. 그의 목소리는 연기 속에 묻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컴퓨터가 늘어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마다 H- 프로젝트의 데이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키보드를 잡아당겨 강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데이터 삭제 코드가 순식간에 화면을 덮었습니다. 딜리팅 37%, 65%, 92%. 현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해요. 당신까지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아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를 밀어내며 손에 들고 있던 전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전원이 끊기며 모든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불빛만이 공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요원들이 퇴각 명령을 외치며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이미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은주, 같이 가요, 제발. 그의 외침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그녀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불에 스치며 타들어갔고 그녀의 실루엣이 서서히 빛 속에 묻혔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은주아. 폭발음이 터지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한 충격에 밀려 벽에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병원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어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잔해 속에서는 시신 대신 인공신경 조직의 파편 몇 조각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실험실 벽에는 희미하게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H 종료.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떠난 이현우는 산속 오두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울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부서진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한때 은주의 목에 걸려 있던 것이었죠. 현우는 매일 밤 그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그 문장은 노트마다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글 속에서 다시 그녀를 살리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루는 바깥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살폈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요동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며 함께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고 여인의 실루엣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는 누렇게 바랜 실험복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주머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꺼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자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노이즈 속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 씨,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 후 영상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화면은 깜빡이다 꺼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오두막 벽에 붙은 시계 초침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군요. 그는 USB를 손에 쥐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H라는 단어를 적고 그 옆에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외투를 걸치고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그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자국 위로 눈이 덮였고 오두막 문이 바람에 닫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꺼진 모니터가 스스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은주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생명공학 박람회가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컨벤션 센터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과 인간 복제 기술을 다룬 부스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프로젝트 H라는 이름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하얀 무대 위 실험복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은주와 똑같이 생긴 존재였습니다. 가슴에는 이유엠버, 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기억을 통해 진화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청중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언론은 인류의 신기원이라 외쳤고 연구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뒤편 객석 맨 뒤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현우였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은색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죠. 펜던트 안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지켜줄게요. 그의 속삭임이 조명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 이유엠버 사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객석 뒤쪽을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그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시간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미세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지자 홀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무대 한가운데에 홀로 남은 이유엠버 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류처럼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아주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 복원 시작.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빡이며 프로젝트 HREBOT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뉴스는 시연 중단 사고만을 전했을 뿐 그 실험체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한 오두막에서 한 남자의 발자국이 다시 눈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발자국 옆에는 누군가의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